연동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발 편향 지침. 지침은 이제 손가락 시자 써서 finger index이기 때문에 지침이란 거고, 뭐 연발 편향 장치에도 무방합니다. 연편장, 연편지. 연의 편지가 love letter니까 lovers letter, love letter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연발총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한 가지 이제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연발총이니까 트리거, 땡기고 또 연발총에 땡길 거 아닙니까? 이게 트리거 할 때 당연히 이거 ER 붙는 것은 이해하실 거고, 이 공이치가 요 부분, 이거 해머라는 것도, 자, 우리 망치라는 거를 봅시다. 망치질을 할 때는 뭐냐면, driver, nail, 뭐 hammer도 drive nail, into the board에서 망치로서 with a hammer, 망치 갖고 못을 갖다, 네일은 못이, 손톱이 아니라 못이죠. 못을 갖다가 박아놓을 때 드라이브 한다고 그래요. 드라이브 인. 그럴 때 이 못을 갖다가 해머가 박을 때 한 번에 땅 때려서 쏙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뭐 역도산이라든가 바람의 아들 같은 신통력 있는 사람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한번 딱 때려서 아야 하고 삐져나기도 하고 딱딱딱딱 같은 데를 연발 편향해서 잘못하면 손가락에 침 넣는 거죠. 그래서 못 박는 도구가 해머인데, 이 해머가 연발총 쏠 때 딱딱딱딱 제끼는, 제끼고 쏘고 하는 제끼는 딱 쏠 때 그때 모양새가 같기 때문에 이걸 해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머. 공이 치게 하는 거. 공이 한 방에 치는 게 아니고 여러 방 친다 이거죠. 그래서 리볼버는 뭐가 틀려? 피스톨과 틀리기 때문에 어미 ER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깨우치면, 야, ER 이거 참 재밌는 모양새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의티어로 아까 스테머 했기 때문에 해머, 스테머가 역시 같은, 그래서 계속 연타로 때리는 장치다. 그래서 연발 편향 장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발 편향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처음에 C로 시작해서 캔서, 그래서 이게 좀 길게 C를 잡았는데, 요게 뭐냐? 지난번에 배웠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구는 23.5도 기울어서, 약간 여기 기울기 23.5도 여기 때문에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죠. 그래서 하지를 만나고 주마는데, 하지 때, 북반구에서 하지 때 여기 23.5도, 그죠? 여기가 딱 23.5도 문이 어떻게 돼? 태양의 직사광으로 맞으니까 뜨겁죠. 그래서 여기가, 요때가 이제 하지 때, 반대로 여기 이쪽에 남반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해가, 이건 춥겠죠? 뜨겁고. 그래서 여기까지 쫙 그냥 해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충분을 거쳐서 다시, 내려갑니다. 요런 관계. 그렇게 해서 지도상으로 볼 때는 요거 23.5도까지 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표시한 건데, 그래서 여기는 해가 쭉 올라갔다가 도로 오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회귀선이라고 한다. 북회귀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회귀한다. 여기 내려갔다가 회귀한다. 그건 남회귀선이겠죠. 그래서 북회귀선, 남회귀선이 지구 모양새에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봅니다. 이럴 때 요러한 경계, 23.5도 경계 지대를 갖다 뭐라 하냐면 회귀선, 트라픽이라는데, the 트라픽선 둘 중에 하나죠. 북회귀선 아니면 남회귀선입니다. 그래서 북쪽 회귀선을 뭐라냐? the tropic of 뭐랄까요? 캔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북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말 남회귀선은 뭐라고 하죠? the tropic of Capricorn. 그런데 이게 캔서? 이건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캐프리콘은 왜 이렇게 길어? 하고 좀 짜증납니다. 근데 어원을 잘 알으시면, 지금 우리가 하늘 무한진동, 이제 태양이 지구에 공전하는 것은 무한진동하는 거죠. 무한히 돌아갑니다.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무한진동에서 회귀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연발총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체가. 그런데 캔서가 뭐냐? 캔서가 암인데, 암이라고 알죠. 암이라는 것은 서양 개념에서 뭐냐면, 암이라는 것은 무슨 딱지? 개 딱지, 개. 이 캔서가 기본적으로 개란 뜻이에요. 크라브.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개하고 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캔서인데, 캔서가 암으로서 이게 돼 있고, 캐프리콘인데, 캐프리가 카페르라는 염소란 말하고
그 다음에 쿠르네에서 좀 어렵죠. 쿠르네, 콘. 이게 뭐냐면, 콘이, 영어에서는 혼이야, 혼. 콘이 뿔이란 뜻입니다. 뿔은 뭐죠? 각이죠. 지금 예각에 대한 건데, 각에. 그래서, 각진 그 모서리를 뭐라고 그래? 코너라고 그래, 코너. 코너란 것은 꼭 이렇게 이길 때 여기만 코너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코너지 뭐. 그래서 보통 90도 이내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예각.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앵글인데, 앵글에서 연동돼서 지금 이게 코너 개념이 나온 겁니다. 코너가 이게, 요게 앵글이라면 요거는 뿔이 되는 거죠. 요건 앵글, 요건 코너. 그래서 앵글이나 코너랑 그리고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너가 되고, 쿠르네가 뿔이니까, 케이퍼. 그러면 케이퍼가 뭐라고요? 케이퍼가 카페로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시라면 쉽게 해서 고우트죠, 고우트. 염소는 양 중에서 좀 이단적인 존재로 양 비슷하지만 말 안 들고 폴짝폴짝 뛰길 잘합니다. 그래서 cut capers, 이건 의태어 단수 또는 복수 중에 하나. 그래서 폴짝거리다 뛰다. 그래서 크를 딴 건데 까불면서 촐랑거리면서 뛰는 걸 갖다가 cut caper라고 해요. 장난꾸러기들이. 그러니까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죠. 여기서 뛰어서 도망하다가 이거 너무 뜨겁네. 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쪽이 요게 캐프리콘, 그러니까 염소 뿔 달린 염소에서 특히 요거는 그 거세한 양을 갖다가 이제 염소에 비유한 건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더라도 양과 염소는 같은 게 있는데 뿔 때문에 말썽을 치고받고 말썽 부리는 거, 여기 부닥쳤다가 다시 올라간다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그래서 그렇지? 캐프리콘이라고 한다. 캐프리콘. 그래서 이거는 염소, 불가능 양 염소의 회기선을 캐프리콘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뭐 찝고 쑤시고 하고 박치기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ancer, the type of Cancer라고 해요. 이거는 캐프리콘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캔서란 게 뭐예요? 이게 개딱지 같은 것이 모이면 우리 인체 내에 생체에 개딱지 같은 게 모이면 뭐가죠?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암덩어리.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 뭉쳐 있는 건 알 겁니다. 이 포도알이 뭉쳐 있으면 좋은데 이 개딱지가 뭉쳐 있는 것은 생체를 파괴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커버해 준다. 커버할 때야 커버링도, 그러니까 커버와 커버링 차이는 아닌지 할 때 따로 해야 되니까 같은 거 그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capers가 펄쩍거리는 거고, corners, 모퉁이에서 삐져나가서 여기서 적도에 있어야 될 이것이 삐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corner skipper,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게 스키퍼도 말 되고 키퍼도 말 되네. 자, 여기서 봅시다. 스키퍼가 뭡니까? 스킵이 보통 걸어요. 뭔가를 제끼다, 뛰어넘다 이런 거죠. 스킵 뛰는 거니까 이거 역시 케이퍼와 같은 거죠. 스키퍼. 그런데 스키퍼가 유명한 어떤 사람입니다. 직업인입니다. 뭡니까? 배를 운영할 때 선장, 특히 옛날 배에 선장을 하는데 옛날에 마젤란 일행들이 할 때 다 이게 요 회기선 내에서 다 뭐 하다가 나중에 원주민한테 어떻게 죽었죠. 어쨌든 그러한 그 먼 항해를 할 때 지도자 선장을 갖다가 스키퍼라고 합니다. 스키퍼. 이거는 어느 게 아니라 이게 쉽하고 같은 거예요. 쉽의 조종자인데 쉽이 크나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크가 같은 건 앞으로 많이 납니다. 아까 스캐터, 왜죠? 스캐터가 흩뿌리는 거, 셔터가 박살내는 거, 이 같은 계통, 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키퍼가 됐는데 코너 모퉁이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cut corners. 그 다음에 on something, 이게 우리말로 영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on이어를 일처리 해야 되는데, cut corners. 모퉁이를 갖다가 잘랐어. 어떤 길 갈 때 여기 삥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딱 자르면 뭐죠? 이걸 갖다가 이런 길을 무슨 거라고 그래요? shortcut, 지름길이라고 그러면 지름길. 기하학적 지름은 diameter가 있는데, 그런 길을 숏커트를 합니다. 그렇게 커트하는데, 이렇게 모퉁이가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딱 하고 잔디 밟고 가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정성껏 안 하고 딱 잘라버릴 때, cut corners 합니다. 그래서, on ear 할 때,
우리말로 대충대충하다. 이런 관용구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뭐 적당히 나머지네. 그러니까 뭐 무슨 아파트가 나와요? 순살 아파트. 대충 하니까 뭐 철근 그거 빼고 돈 벌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죠. 이걸, 코너스는 꼭 이거 신호를 지켜줘야 하는 거죠. 대충하다. 이 코너 모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너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스키퍼인 건 아닌데, 이 코너스 다음에 키퍼가 따른데, 키퍼가 무슨 말일까? 이게 오늘 공부 핵심이죠. 키퍼가 뭐냐? 키퍼도 동대명사입니다. 킵이 이제, 우리말로 뭐, 해골 굴린다? 낮장 같은 거 자는 걸 갖다, 자는 사람,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키퍼 자체가 명사로, 사문명사로 좀,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해서? 이 물놀이에서. 키퍼는 물에 사는 생물인데, 물에 사는 것은 민물에 사는 게 있고 생선이, 또는 바닷물에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사는 게 아까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서 바다에 사는 청어가, 홍청어가 강물로라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올 때는 세먼, 연어라든가 엘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레드 헤링이라고 했어요, 헤링. 헤링이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를,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오래 두고두고 먹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청어를 어떻게 처리하죠? 훈제 처리합니다. 뭐, 세먼도 좋습니다. 꼭 청어만 된 그런 게 아니고, 청어, 연어, 우리 한국식 같은 뭐죠? 명태를 갖다가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햇빛에 쫙 걸어갖고, 그런 걸 이제 스트링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스트링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생선 딱 걸어갖고, 대로내내서 아주 그냥 비바람의 풍상에, 역시 웨더 작용을 해서 잘 이렇게, 익혀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김치 익히듯이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익히는 거. 사전 보면 뭐라 하느냐. 훈제 청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훈제도 되지만, 훈제가 아니라 비바람에 말린 것도 되고, 꼭 청어가 아니라 연어도 되고, 명태도 됩니다. 그런 걸 킵버라고 그래요, 킵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킵버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킵할 수 있겠죠. 그렇죠? 킵버. 그러니까, 오래 지키기 위해서, 가공 처리하고, 특히 자연의 힘에 의해서 가공 처리한 걸 킵버라고 합니다, 킵버. 오케이? 그래서, 킵버가, 그냥 알기 쉽게 이제 훈제 청어인데, 아까 여기 레드 헤링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킵버스, 코너, 모퉁이에, 이게 무슨 명태 무슨 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그러한 미실 같은 곳에서 따로 차리기 때문에, 코너스, 킵버. 해서,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알아두면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해서, C를 시작하는 거를 다 이렇게 엮어서, 마치, 굴비도 바로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굴비 엮듯이 C를 엮어놓은 겁니다. 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캔서 하면 이거 암덩어리, 이거, 암이 아니라, 그러고, 이걸 개라고 생각해요, 개. 개도 이렇게 혼자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체인버로 처리한 겁니다, 체인버. 자, 그러면, 아까 그 체인버 하면서 햄버거 얘기를 했었는데, 햄버거는 물론 함부르크라는 곳에서 뱃사람들이 이제 간식으로 그냥 급히 먹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 먹는 거를 버거라고, 키퍼도 먹는 거, 오래 두고도 편리하게 먹는 거죠, 햄버거. 이거는 뭐 이건 이지만, 발음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른 말들,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요거는 전부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니까 이것도 먹거리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먹거리. effer. 이거 발음이 헤이퍼가 아니라 해퍼입니다. 발음 문제로 괜히 나와서 학생들을 속썩이는 문제입니다. 해퍼라고 합니다. 어원적으로 아이가 필요하니까 넣어준 거고, 발음은 해퍼라면 해퍼. 이게 뭐냐? 해퍼. 일단 요걸 알면, 여러분의 하이라는 말 아시죠? 높은 거. 요거 명상이 뭐죠? 하이트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를 넣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높은 거 절정을 말하죠. 높이 올랐다는 것은 보름달처럼 꽉 찼다는 거죠. 근데 이 for는, fail이라는 라틴어가 infer, confer, refer 전부 bear처럼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동차 멀리 옮긴 거 요금이고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꽉 찰 대로
옮겨진 그러한 이게 bear가 이제 낳고 기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it's high time 들어봤죠? 그래서 high time she got married. 어우 저 여자 저 딸내미 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 it's high time에 이 대절에서 있으나 없으나 대절에서 이걸 과거로 씁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 과거는 현실이 아니니까 시집 안 간 상태를 알고 아우 얘 때가 됐는데 뭐하고 이거 투부정사 쓸 거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대절 쓸 때는 가정법 과거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집 got married and bear에 가고 bore a baby. 아야 우리 이세 저 애기 낳아야 될 때 안 하고 bear 이 bear가 child bearing이 애 낳은 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가 무르익은 그러한 암소 새끼입니다. 근데 암소 새끼라고 번역을 하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처녀 암소입니다. 때는 새끼 낳을 때는 됐는데 아직 새끼를 안 낳은 그런 소를 갖다가 햇버라고 그래, 햇버.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축산이 발달하면서 저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햇버. 어쨌든, 햄퍼. 요거에 이제 같은 거로 햄퍼가 나왔는데, 햄퍼가 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B나 P나 같으니까 햄퍼인데, 이게 동사일 때, 명사일 때 뜻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때, better가 동사일 때는 두들겨 펴가 망가뜨리는 거고, 낡아 빠지게 하는 거고, 명사일 때는 그때 먹거리, 뭐죠? 반죽, 요리 반죽이라고 했어요. 역시 이것도, 음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햄퍼는 힌더, 이거 힌더 할 때, 역시 이것도 파운더 힌더, DR은 뭔가를 질질 끌고 이를 그르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햄퍼도 방해하다. The bad weather hamper their firefighting. 소방서도 작업하는데 그냥 날씨가 나빠서 그냥,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불만 계속 번졌다. 뭐뭐를 방해해 놓다. 구출 작업하는데 그냥 이게 갈 길을 막는다. 그런 걸 갖다가 햄퍼라고 합니다. 햄퍼. 오케이. 갈 길을 막다. 지연시키고 예를 들어 블락 시키는 거 그걸 햄퍼라고 합니다. 햄퍼가 명사일 때는 이거 방해 놀다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한 보이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냐? 배터가 아까 반죽 이거 관계없는 거 같죠? 야구 봤다 그게 배터가 아니에요. 햄퍼는 뭐냐? 요렇게 생긴 통인데 요거 앞에다 이제 이거 아예 이걸 넣어두고 picnic hamper. We need to picnic hamper to carry on our picnic. 그래서 우리 소풍 가는데 피크닉 햄퍼가 필요해. 햄퍼가 바구니인데 요렇게 각바구니를 원래 말했어요. 각바구니. 여기다 뭐야? 도시락 착착. 도시락 먹을 때 이게 동그란 그렇죠. 착착착 네 도시락 내 도시락 식구 8명 다 딱. 12명? 딱 해서 넣는 그런 점심 도시락 넣는 음식 넣는 그러한 가방 아주 큰 통도 되고 가방도 되고 콩을 햄퍼라 그러면 햄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오늘날 이걸 먹는 거고 빨래 같은 거 담을 때 빨래 그냥 넣으면 안 되죠. 빨래 기계 돌릴 때까지는 여기다가 햄퍼에 넣어서 워싱 햄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다 뭐가 있어요? 뚜껑이 다 달려 있어요. 뚜껑 어디 있죠? 커버링. 그래서 커버링 뚜껑이 달린 그러한 저장통인데 주로 먹거리 아니면 빨래거리 담는 데를 햄퍼라고 합니다. 오케이, 햄퍼. 자, 그러면 햄퍼가 되는데 이건 배터같이 먹거리하고 관련이 있죠. 햄퍼. 그러면 이제 헤이프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야들야들 암소인데 아직 새끼도 안 났어. 그러니까 새끼도 안 나니까 고기가 싱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디너. 저녁거리, 저녁 중에 만찬이죠. 최고죠. 그래서 딱 먹는 걸 연상시키라. 이렇게 해서 after dinner로 묶습니다. 그러면 after dinner, 그 다음에 amber arbiter. 자, 디너가 나왔으니까 디너는 저녁이니까 supper하고 비슷해요. supper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먹는 법이고 이거는 정찬이라고 해서 제대로 먹는 식사. 다이너가 이제 정식 먹는 식사를 하는 사람, 정식 만찬자, 그 다이너스 카드라고 서퍼스 카드라고 서퍼스 카드 안 쓰죠. 다이너. 그런데 엠버가 뭐냐? 이 엠버는 여러분 들어봐서 알 거예요. 호박이라고 해서
먹는 호박 말고, 이렇게. 뭐, 에메랄드, 뭐, 했는데, 색깔이 어떤 색깔, 호박 색깔이 뭐죠? 호박 같은 거 옛날에 한복 같은데, 예, 마고자에 굵직한 단추로 호박을 했죠. 이게 또 일종의 보석 종류의 일종입니다. 귀한 노름인데, 보석급은 안 되는데, 준보석이죠. 그걸 갖다가 호박이라고 해요, 호박. 호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물리학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죠? 호박은 뭐의 성질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전기를 빌려 쓰는데 지금은 동전기를 쓰죠. 흐르는 전기. 근데 옛날부터 호박에 정전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집트부터 다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문지르면 전기 팍 해서 이렇게 찝하죠. 그래서 전기의 원조가 호박입니다. 호박. 근데 호박은 색깔이 뭐라? 황색깔입니다. 황색 나는 황색깔을 띤 준보석입니다. 황색 또는 갈색 이런 건데 호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인류학적으로 요 속에 호박 안에 옛날 호박을 캐보면 여기 나비라든가 벌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대로 보존됩니다. 굳어갖고. 이게 호박은 뭐냐? 송진에서 레진에서 나와서 이게 그 안에서 놀던 벌레들이 이제 그대로 굳어갖고 그 모양 그대로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키핑하기 때문에 키퍼. 여기 햄퍼도 음식을 보존하는 거죠. 햄퍼. 그래서 호박 같은 거, 엠버가 그 보존 장치로서, 엠버를 택한 거죠. 엠버 황색. 자, 그러면 요거 좀 굉장히 어려운 걸 쓰면, 크라스. 엠버 라인. 엠버 라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 같습니까? 호박 빛을 지나가다. 우리가 이제 길 건널 때 빨간불에서 섰다가 파란불일 때는 초록일 때는 건너가는데 여기서 빨간불에서 그냥 황색빛이 잠깐 한 2, 3초 동안 했다가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 노란빛일 때 위험해서 이젠 건너가도 되겠지 하고 막 노란불에 건너가죠. 그런 행태를 그런 앰버라인이라고 하는데 요때 앰버라이트 할 때 딱 치면 이거 운전사가 할 수도 있고 보행자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애매한 단계. 그래서 그렇게도 쓴다는 거. 어쨌든 엠버는 좀 애매하지만 중간 단계로서 노란색, 빨간과 파랑의 중간 단계가 엠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엠버, 아비터.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판정을 낼 때, 야, 이거는 운전자 과실이야, 보행자 과실이라고 판정을 내려야 할 겁니까? 그래서 임의로 판정 내긴 사람을 아비터라고 합니다. 아비터. 아비트라리라면 임의적인, 자의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엠버 아비터. 이것을 호박을 보석으로 봐, 돌멩이로 봐, 뭐 등등 그런 아비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넣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murder. 이거 딱 보니까 다 죽음의 영혼에 murder는 살입니다. manslaughter는 뭐죠? 이거는 고의적인 사실을 말하고 이거는 이 도살장에서 짐승 잡는 건데 사람을 짐승으로 착각해서 죽였다.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과실치사. 뒤에 부분에 slaughter, laughter, 웃음이라든가 이걸 한번 나왔지만 이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머스터가 이제 군대에서 점호 집합.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런 그 추리 소설들을 murder mystery라고 하거든요. mystery 할 때, mystery 할 때 master, muster가 되는데 주인이 한번 검열하는 걸 갖다가 머스터라고 합니다. 머스터. 점호하는 거죠.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이거 마스터, 미스터, 머스터의 중간이 바로 보더라인 단계인데, 보더가 알다시피 이쪽과 이쪽 사이의 경계선이 보더입니다. 국경선 같은 거. 그 보더라인은 애매한, 그래서 보더라인 케이스. 이것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경우를 보더라인 케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비유적으로 쓰는 거죠. 국경선이란 뜻이 아니라, 이게 라인을 붙여갖고, 라이너가 야구에서 딱 때렸어. 땅볼로 가는 건 그라운드라고, 이거 선 따라 쭉 가는 것은 라이너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심판이 볼 때 엄파이어가 이거 아웃으로 봐야 돼요? 인으로 봐야 돼요? 그거 애매하죠. 판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애매한 데가 보더라인이라고. 그래서 배너입니다. 배너가 나왔으니까, 영어, 배너하고는 관련없이, 배너가 뭔지, 요거 단어를, 밴 하면 알다시피, 뭔가를, 명사로 쓰면, impose a ban on something, 이거 제한하는 대상, ban인데, ban이 금지한다는 거, 금지 명령,
인터딕트, 즉, 오더의 일종인데,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너라는 것이 있고, 또, 밴즈라는 게 있어요. 밴즈는, 요거는, 현대에서는 잘 안 쓰지만, 옛날부터 교회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많이 나온 건데, 밴즈가 뭐죠? 결혼 포고령을 말합니다. 결혼 포고령. 근데 사진 보면 어떻게 나오냐? 결혼 포고령한테, 옛날 사람은 교회 반드시 갔거든요. 결혼할 때 3주 동안 주일마다 누구네 갑돌이, 누구네 집 아들 갑돌이하고 갑선이가 언제, 무엇을 결혼합니다 하고 포고를 해줘요. 광고해 주시. 그걸 갖다가 3주 연속해서 그 기간 딱 끝나면, 거기다 땅땅땅 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밴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포고하다. 아주 말 안 들으면 다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말썽 부리는 애들은 뭐냐? 밴이시. 추방하는 겁니다. 넌 시베리아 가서 살아라. 하고, 객실 유배 보내고 추방하는 거. 그걸 밴이시라고 그러고,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건데 되게 부정지향이니까 그때 뭐였죠? 밴디트가 네거티브한 거라 했죠? 그래서 이거 네거티브하게 하는 건데 이건 네거티브한 게 아니죠. 그럼 밴은 뭐냐? 이게 3주 동안 보는데 이걸 자, 우리가 이제 수를 셀 때 카운트를 한다고 그랬죠, 카운트. 그러면 카운트는 1, 2, 3, 4, 5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로켓을 쏴. 그러면 1, 2, 3, 아니라 10, 9, 8, 7, 0 카운트 합니다. 그럼 이건 역산하는 거죠? 그죠? 카운터. 근데, 이렇게 카운터의 일적인데, 카운터가 역으로, 그래서 역으로란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주에 결혼할 겁니다. 2주, 1주,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해주는 거 역산해서 하니까 이게 로저가 걸리니까 스팬인데 스팬이라고 발음이 안 되니까 스팬 뭐냐면 3주 동안의 기간 스팬이 기간이거든요. 3주 동안 기간을 두고서 포고하는 거 그거를 갖다 결혼 포고라고 합니다. 결혼 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로디오라든가 그런데 다 맞는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럼 배너는 뭐냐? 플래그는 그때 무조건 이제 나부끼다가 쳐지고 그런 걸 플래그라고 하는데 배너는 특히 스탠다드 플래그 해서 군기를 말합니다. 군기. 이 배너는 어디에서 걸려 있죠? 아까 보더가 경계선이라고 했죠. 국경선. 아니면 전투할 때도 여기는 북쪽 팀, 남쪽 팀하고 싸울 때 깃발을 푸른 깃발, 붉은 깃발 아래 뭉쳐자 하고 병사들을 뭉치게 하는 거. 니들 여기 넘어왔다 그러면 죽이는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갈라가서, 명령을 못 넘어! 하고 하는, 휴전선 못 넘어! 하고 하는, 그걸 금지하는 깃발이기 때문에 이걸 배너가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용 깃발 줘서 배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왔구나. 어떠한 권위를 갖고서, 틀어막는다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배너고, 그것이 뭐냐면, 스팽글드 배너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는 진격동원이고 하나는 무한진동이 되는 거죠. 스팽글을 알겠죠. 스타 스팽. 미국 깃발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별이 몇 개 안 됐어요. 13주 빨간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50개나 꽉 차, 51개가 꽉 차갖고 이렇게 됐죠. 별이 반짝반짝한데 이게 스팽글이 뭐냐면 반짝이 장식을 말합니다. 반짝반짝하는 장식. 뭐 할 때, 나이트클럽 선전할 때,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조용필을 찾으세요 하고 달아놓는 거. 그걸 스팽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스팽글들은 반짝이라서 틴스의 일종인데, 이게 뭐냐면, 별이 반짝할 때, 별 반짝했는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 앵글에 따라서 빛이 보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그게 반짝이 원리예요. 그래서 전부 앵글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아까, 진격동원, 앞으로 나가면서, 모양새 했더니 스팽글이라고. 미국은 뭡니까? 처음에 13주를 정해서 계속 서부로 진격하면서, 인디언 다 죽이고, 멕시코 죽이고, 해갖고, 프랑스 뺏어먹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스타 스팽글드 배너에 딱 맞는 거예요. 진격, 끝까지, 진격 나팔 불어나서 나중에 하와이까지 갔죠. 그래서 50번째 주. 지금 대만 앞에 딱 해서 중국 니들 짱깨들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전부 스타 스팽글 배너의 딱 개념에 맞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별이 빛나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반짝반짝하면서 어떤 자기 땅 영역을 표시하는 깃발이어서 미국 성족이라고 이름은 성스러운데
그런 뜻이 나온다 이거죠. Star Spangled Banner 했고, 그 다음에 Borderline Bas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맞아, 이제 하는 거 이렇게. 자, 여기서 Amber Standard, 여기 이게 여기죠? Amber Standard. Amber가 이제 요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거는 중요한 단어니까 해야겠네요. Amber Standard 나왔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체인버 하면서 화약 얘기했겠죠? 화약은 건파우더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엠버가 뭐냐? 화약 총포로 쏜 걸 뭐라 하죠? 파이어! 사격 개시. 막 중지하면 시스파이어 하면 되겠죠. 사격 중지. 엠버가 뭐냐? 이거는 항상 복수 쓰는 거. 우리말로 뭐냐? 불씨입니다. 특히 어떤 불? 화토불이라고 해서 화로 같은데 불이 불을 달궜다가 나중에 대충 끈 다음에 만약 이런 불씨를 갖다 남기면 이거 불씨만 다 꺼버리면 다음에 피기 어려우니까 불씨는 살려두면서 대충 꺼버립니다. 그걸 대충 꺼진 그런 상태를 엠버스라고 그래요. 여러 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닥쳐서 잠깐 번쩍하고 사라진 거는 스파크, 전기 같은 거 스파크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게 아니라 보존용으로, 아까 키퍼처럼 보존용의 불의 씨죠. 불씨, 보존용 불씨를 엠버스, 복수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틴더가 아까 나왔는데, 엠버스 틴더는 뭐냐, 이제, 아까 화약을, 건파우더라고 했죠. 화약 비슷하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불쏘시개. 그것이 틴더. 그런 걸 모아놓은 통을 틴더박스라고 그러는데, 비유적으로, Palestinian area is another tinderbox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다른 화약고가 되고 있다. 화약고라고 비유적으로 하죠. 화약고, fresh point.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도화선, 위기의 도화선을 틴더박스라고 합니다. 틴더. 역시 이것도 ER이네. 틴더, 여기서, 이게, 팅커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주석같이 이게, 딱, 띵띵띵, 이게 부닥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성냥처럼 딱 건드리면, 불이 더, 그러니까 이거 불쏘시개고, 요거는, 불씨. 이거는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는 불을 약간만 당겨도 그냥 확 터져버려요. 이거는 일부러 불길을 죽여놓은 겁니다. 불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엠버스 틴더인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샌더라는 게 복수한소를 같이 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요거는 U입니다. 절대. U고, 요거는 P고, 복수를 쓰고, 이거는, 카운터블인데 단수 복수를 같이 쓰고, 보통 복수 씁니다. 이것처럼. 샌더스는 뭐냐? 샌더스는, 여러분, incinerator라고 들어봤죠? 화장실에서, 소각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를 만드는 거, 화장한다고 그러죠. 화장하는 거. 이게, 샌드 자체가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불로 태우는데, 불로 태워서, 불이 반쯤 태울 수 있고, 거의 꺼졌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불씨가 있는, 불기가 있는 그러한 덩어리들, 그런 것들을 샌더스라고 해서, 요거보다 약간 더, 불기능이 더 강한 거를 갖다 샌더스라고 합니다. 샌더스. 그러니까, 아주 타고나면 재란 뜻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단수구로, burn to cinder 해서 잿더미가 아주, 재만 남았다 할 때 쓰긴 하지만, 보통 샌더스가 엠버스는 이계 복수. 왜 이것도, 불 같은 거, 그 엠버스가 강화된 형태가 샌더스다. 장작이 반쯤 타서 아직 타고 있죠? 여기는 여기는, 재가 됐고, 여기 시커멓게 되고, 여기는 아직도 하얘서 불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샌더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엠버스 틴더, 샌더스 이렇게 쓰는 건데, 기니까 그냥 엠버스 틴더로 해서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엠버스 틴더. 이게 불씨로구나. 알고 계시고, 엠버스 틴더. 그 다음에 이스터, 이브닝, 이스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터로 썼는데, 이스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형용사 있죠.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스턴이 동쪽에 이릅니다. 또 이스턴 철시가 동방정교를, 또 이스턴 오르토닥스 철시 하면 동방정교를 말합니다. 자, 로마에서, 서양에서 발달한 기독교는, 스페인, 이탈리, 터키 위에 그리스, 옆에 그리스하고 이렇게 있는데, 동방정교는 알다시피 이 동쪽에서 발달한 거고, 서방정교는
바티칸을 중심해서 이쪽 서쪽으로 많이 퍼진 더 넓은 지역의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크게 봐서 서양 카톨릭은 발달할 때 서방 교회하고 동방 종교하고 두 갈로 크게 갈라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종교개혁 때 이제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죠. 이쪽이 아니라 이건 아주 원래부터 보수적인 데고. 그런데 여기서 서방 종교는 어떤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보게 됐습니까? 서방 종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라틴 로마 조상들이 쓴 라틴어로 표시가 되고 라틴어로 다 의사소통하고 합니다. 세상에서 문과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신부들이죠. 왜? 라틴어 암기 못하면 맨날 빠따 맞고, 요즘 의사들도 군기장 들어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엄한 교육을 받습니다. 라틴어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현대 이탈리아하고 라틴어는 완전히 트다시피 따놓나 할 정도로, 어원은 같은데도 쓰기가 격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그렇게 라틴어가 어렵다 하는데, 그보다 몇 배 형님이 뭐죠?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지금 그리스 말고 고대 그리스어. 그 고대 그리스어로 쓴, 전파한 종교가 바로 동방정교입니다. 동방정교 사제들은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그리스어까지, 고전 그리스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퍼질 때 서방정교에서 동방으로 갔겠습니까? 동방정교에서 서방정교로 왔습니까? 교류했습니까? 동방정교에서 다 나온 겁니다. 원래 예수가 있던 지역이 팔레스타인 이후로 쭉 다 동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나중에 로마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방정교가 서방정교인들이 볼 때는 어머니의 교회라고 합니다.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존중해준다. 근데 물론 동방정교는 지금 러시아 쪽에 영향을 받아서 소련은 종교적 자유도 없는 나라죠. 때문에 무시당하긴 하지만 원래가 이게 좀 어려운 성경도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동방정교가 얘기하냐? 그 이스턴 철치니까. 알다시피 이스터가 유명한 뭐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러면 기독교의 양대 명절하면 크리스마스, 지저스에 태어났다고 하는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은 또 지역마다 다 틀려요. 좀 믿기 어려워요. 근데, 이 이스터는, 예수의 부활절로서 아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 사회에서 제일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로 알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서방 종교조차도. 왜 그러죠?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 누군 안 태어났어. 마음에 뜨고 부수고 다 태어났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태어났다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야말로 이건 신이 아니냐라고 종교적 모티브를 제약했더니 이 부활절을 가장 큰 명절로 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산타클로스 나오면서 띵까땡 할 때, 일단 사람은 아무래도 소인들은 이렇게 좀 자기 입맛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따리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제일 명절이 했지만 원래는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다 이거죠. 기독교적 사고 세계관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이걸 왜 이제 기독교 할 때 왜 이스터라는지 이걸 이해하면 되겠죠? 이건 당연히 교회가 이스터에서 하는데 이게 부활한 장소 당연히 동쪽이겠죠. 동방에서 부활했으니까 부활했다는 게 뭐예요? 자, 이스터는 뭐 하는 데죠? 태양이 뜨는 데입니다. 태양을 보세요.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 20세 정도 또 태양신을 아주 중요시했죠. 태양이 딱 시간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서쪽으로 꼴깍 넘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태양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태양은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찬란한 태양이 동쪽에 딱 뜨더라. 이건 예수가 부활한 모습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절 이름이 이스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게 해가 뜨는 게 몇 번 떠요? 연발로 그냥 계속 뜨는 거죠. 동쪽에서 같은 방향에서. 그게 연발시향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터라는 의미를 요구에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게 이제 이스턴. 네, 마지막으로 요건 나중에 하고, 이브닝, 이게 일단 기도에 대한 거죠. 이브닝 프레이어가 나오는데, 저녁. 해가, 이게 지는 게 이브닝이 맞죠? 이브닝. 뜨는 거는 이스터고. 그래서 요건데, 이브닝 프레이어.
걔네들은 카톨릭에서는 7과 그래서 하루에 뭐, 아침 매틴서부터 아침 조가서부터 쭉 해서 일곱 개의, 종과까지 있는데 그 여섯 번째 일과가 기도하는 일과죠. 기도하는 일과가 우리 불교에서는 아침 예불 뭐 저녁 예불 있듯이 그런 일과 중에 여섯 번째가 바로, evening prayer. 이건 이제 풀어 쓴 말이고, 이걸 갖다 고상한 말로 뭐라냐? 베스퍼라고 합니다. 베스퍼 하니까 이게 베스터면 이스트하고 웨를 같아 하니까 좀 웨스트 할 때 T가 이제 사라진 거고, 서쪽으로 해가 질 때 하는 종교 행사니까, 베스퍼 하게 되면 뭐라? 만과, 저녁 만자, 만취할 때 저녁 만자입니다. 해가 떨어졌을 때, 지내는, 기도 시간을 갖다 베스퍼라고 하고, 이걸 쓸 때 좀 골아픈 게, 베스퍼 하기도 하고, 베스퍼, 둘 다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베스퍼스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도 되긴 돼요. 베스퍼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어떤 행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복수가 발달했기 때문에 영어에서 베스퍼스. 이게 베스퍼스가 바로 다른 말로 evening prayer가 됩니다. 프레이어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pray하고 이 발음 안 하면 기도가 되죠. 일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녁만 짜서서 만과, 일과 같자, 만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 이 베스퍼가 나온 게 마지막으로 단어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베스퍼 하니까 이게 어떤 별이 떠오르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별을 새벽에 떠오른다 해서 샛별이라고 그래요. 그죠? 샛별. 이거, 다른 말로, 이거 샛별이고 저녁별이 있는데, 이브닝 스타. 샛별은 뭐라 하면 되겠어요? 모닝 스타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브닝 스타. 여기 이브닝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베스퍼가 이브닝 스타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만과라는 뜻도 있고, 이번에는. 샛별, 모닝스타, 이브닝스타를, 이게 다 같은 별을 나타내는 겁니까? 같은 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브닝스타죠? 그죠? 이브닝스타. 핵심 뭐냐? 여기, 벤이 있더라, 벤. 벤이 들어간 별 뭐죠? 베누스. 영어로는 비너스가 들어요. 비너. 금성이죠, 금성. 금성할 때 금이 쇠금자 되고, 황금, 금덩어리가, 금덩어리 같이 중요한 별이다고, 옛날 천문학자들이 관측할 때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아침에 들어올 때는, 모닝스타라고 했습니다, 모닝스타. 저녁일 때는, 이브닝스타 하면 될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베스퍼라고 하더라. 요 정도까지 일단은, 베스퍼. 역시, 별 이름으로서, 헤스페루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글이 있어서 이게 저녁이란 뜻인데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ER 붙여갖고 이렇게 금성을 별을 따로 표시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부 천체 움직이에 대한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턴 이브닝 스타, 이브닝 프레어, 나중에 베스퍼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이 로스트가 아니라 라스터군요. 라스터. 나중에 이게 일과표. 지금 일과에다가 기도한 건데, 그래서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라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대로 깨어나라는 건 루스터라고 그러죠? 수탁. 아침에 기상. 루스터 기상하자마자 일과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갖다 여기서 하는데, 이거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